자, 비트마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이더리움이 이제 큰 랠리를 시작하려는 준비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비트마인 최근 주가 횡보와 그리고 또 향후 전망과 그리고 좀 더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이 중립적인 관점까지 다방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비트마인보다는 이더리움 그 자체나 샤프링크나 이더머신 같은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을 사례로 들여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 혹은 또 이더머신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바로 이더리움은 오른다 라는 거죠. 아마 이게 전반적인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더리움의 6개월간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더리움은 현재 약 200% 정도 상승을 해 있어요. 사실 그래서요, 오늘 내일만 연연한다면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좀 더 넓게만 바라볼 수 있으면 현재 이더리움 시장은 완전한 강세장 세팅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이더리움 강세장은요, 지난 2021년부터 약 4, 5년 동안 이더리움이 절대 뚫지 못했던 그 지지선을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 연말 4분기죠. 이 10월, 11월, 12월 달이 특히 위험 자산인 이 이더리움에 굉장히 좋은 달이라고 해서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표를 보시면요, 사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연말에 암호화폐 시장이 좋다는 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고, 뭐 오히려 연초가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쵸? 근데 뭐 만약에 최근 한 5년 정도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뭐 나쁘지는 않았다, 뭐 좀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더 안전한 자산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질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정말 리스크 온, 즉 완전한 위험 자산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이더리움을 향한 트래픽이에요. 우리가 왜 일상에서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보통 출퇴근길을 떠올리잖아요. 즉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 트래픽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하죠. 저도 한국에서 한 5, 6년쯤 전에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사무실이 강남역에서 걸어서 한 1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5시에 매일 퇴근을 할 때요, 정말 그 테헤란로를 빠져나오는 데만 거의 1시간에서 막 1시간 30분씩 걸렸었거든요. 아니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그 강남역부터 역삼, 선릉, 또 삼성까지 이렇게 지나는데 왜 이렇게 긴지 정말 그 지옥 같은 교통체중이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정말 짜증나는 트래픽이라는 개념을 이 주식시장과 이더리움에 가져오면 그 단어 자체는 여전히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이 이더리움에 몰려있는 트래픽은요,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트래픽인 거예요. 왜냐면요,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더리움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번 먼 길을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거를 제가 그냥 혼자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두렵고 또 심심할 것 같고 불안하겠지만, 나와 함께 가는 동료들이랑 같이 간다고 하면요, 이 든든한 버팀목들이 내 옆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겠죠. 자, 지금 그런 일이 이 이더리움 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더리움 자산에 합류를 하고 있고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기관과 ETF들이 총 합쳐서 11밀리언, 즉 1100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집 중에 있고요. 이 아래로 와서 트레저리 기업들을 보면 뭐 우리가 함께 공부 중인 비트마인은 두말할 거 없고요, 그 뒤를 잇는 샤프링크나 이 이더머신도 열심히 좋은 소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소식들을 최대한 다 팔로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확신이 줄지를 않아요. 제가 이틀 전에 주식시장이 열린 시간 동안 계속 밖에 나가 있어서 주식시장을 못 봤는데 친구한테 야 비트마인 급락하는데?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비트마인 떨어지는데 너 살 거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앱을 켜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9%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그냥 와 마이너스 9%? 당연하지, 어우 신난다 라고 하고요 더 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오늘 또 문자가 또 왔어요. 야 오늘 비트마인 더 떨어지는데 오늘도 신나는 날이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당연하지 하고 더 샀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은요 이 비트마인 주식이 떨어지니까 자꾸 제 채널에 와서 짜증도 내고 심술도 부리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해서겠죠. 최근 대부분의 트레저리 기업들이 하락을 했고 다른 토큰들도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시기와 좋았던 시기를 비교만 하려고 하면요 사실 비판 말고는 입 밖으로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만 있으면 그 결과는요 더 처참해요. 왜냐면 아무런 수익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정말 쓸데없는 곳에 본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심술도 한번 부려보고 좀 땡깡도 부려보고 하고 있는 그때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의 매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현재 비트마인의 mNAV는 1 수준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샤프링크처럼 뭐 1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즉 현재는요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왜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지금 그 문장을 그대로 이 트레저리 기업에 대입을 해보면요, 현재 이 mNAV가 1 혹은 뭐 그 이하라는 게 바로 그 공포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낮으면 낮다고 무서워서 안 사고 나중에 또 프리미엄이 2까지 올라가면요 그때는 또 뭐라고 할까요? 그때가 되면요 주가가 또 너무 비싸졌다고 또 못 산다고 그럴 거잖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살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워렌 버핏의 말을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공포에 산다는 말은요, 공포를 기회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공포를 기회로 보기 위해서는요, 자 이게 포인트인데 철저한 기업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나 면접을 예로 들어볼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가는 길 내내 땀이 주룩주룩 나고 불안하겠지만 몇 날 며칠 죽어라고 준비한 사람은요 어깨 당당하게 펴고 전혀 떨지도 않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준비가 되셔야지 이 공포를 기회로 바라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품은요 상위 10개의 암호화폐를 모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시장 가격이 내부보다 낮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내부와 시장 가격의 이 차이, 이 디스카운트는요 결국에 다 메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약세장에서는 이런 내부의 괴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내부보다 훨씬 밑에서 거래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불장이 오게 되면 반대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마켓 프라이스라는 거 있죠? 이 시장가가 내부 위로 치고 올라가게 돼요. 자, 한번 보죠. 자, 여기 2021년 불장이었던 이때를 한번 보세요. 시장이 과열될 때, 즉 워렌 버핏이 말하는 이 탐욕 구간일 때는요, 이 녹색 선인 마켓 프라이스, 이 시장가가 내부인 파란 선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럴 때 사실 건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내부보다 낮은 가격일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산 자체가 뛰어난 것도 맞겠지만 시장 가격은 결국 내부와 다시 맞춰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건 이 내부 괴리는 줄어드는 경향이 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내부보다 밑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제가 비트마인보다 다른 예시들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샤프링크로 한번 보죠. 자, 샤프링크 같은 트레저리 기업은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요 금융공학적으로 설계된 상품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두 다 이걸 일반 주식처럼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요 철저하게 금융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 가격이 엠레브 밑으로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현재 샤프링크의 엠레브는 0.85 수준으로 데이터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에 딱 보이는 우리의 비트마인, 1보다 조금 높고요. 그리고 샤프링크는 현재 0.85. 오케이.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 좀 알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 이더머신 0.07?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이더머신은 왜 이러냐면요, 최근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리고 이 수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현재 투자자들이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이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만큼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2등인 샤프링크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늘 애매하게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겠고요. 또 반대로 비트마인은 너무 큽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엠레브가 1.5 거의 2배까지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조정이 오면서 1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향후에는 샤프링크처럼 0.9나 0.8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이러한 현상은요, 불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더리움의 랠리가요, 풀파워로 오게 됐을 때,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 워렌 버핏이 말하는 공포 단계인 거고, 그건 즉 기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용기는 바로 개개인의 엄청난 공부에서 오는 확신에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9월은 시장이 안 좋은 시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리서치를 좀 해보고 제 X 계정에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제 X 계정을 보시면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2024년의 예시를 보면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다가 처음으로 9월에 금리를 인하했죠. 그때 당시 50bp를 인하를 했었고요. 이후에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1년 내내 금리를 동결하다가 9월에 처음으로 인하를 한 경우가 3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98년, 2007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3번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98년도의 그래프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도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었고 2007년은 반등을 했지만 조금의 위기가 있었고요. 또 2024년은 9월에만 2%를 상승을 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상승을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5년 9월, 우리는 이제 몇 주 후면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8일 새벽 3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9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9월 3일에 올렸던 포스트인데,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 예상 퍼센티지가 95.6%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거의 99%, 100%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짧게 여기서 제 개인적인 투자 철학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요, 저는 10대 때부터 이 매년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0년짜리 계획도 동시에 세워왔어요. 제가 정말 그 MBTI 있죠? 제가 정말 파워 J거든요. 제가 P가 제로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10대 때는 제가 20살 전에 1억을 모으는 게 제 10년짜리 목표였어서 그걸 제가 19살 12월 달에 이뤘었고, 제가 20대 때 10년짜리 목표가 30살 전에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요. 제가 사실 유학도 햄버거 하나 사서 정말 반으로 쪼개서 두 끼 먹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게 했었고, 그 와중에 막 사업도 하고 막 집도 사고 이러면서 저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10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대 때 10년짜리 목표였던 10억 모으기를요, 제가 1년 늦게 제 나이 31살에 이뤘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에 들어서 저의 10년짜리 목표는요, 제 나이 40 전에 100억 모으기입니다. 제가 이런 제 개인적인 스토리 관련해서 조만간에 제가 멘토에게 배운 커리어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영상으로 올려볼까 해요. 거기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투자자까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사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라는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현금은요, 들고 있는 만큼 녹아내리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투자시장 안에 제 자산을 넣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마인 관련해서는 이미 일정 퍼센티지만큼 포트폴리오에 넣겠다는 계획을 다 단계별로 세워놨고요. 일단 올해까지 저의 목표는 비트마인 10,000주 정도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현재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비트마인 가격 $40 수준은요, 본인들의 평단가를 낮추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더 떨어져도 아마 한 $20에서 $30 정도가 바닥일 텐데, 반대로 위쪽으로 예상을 해보면 수백 달러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의 $40는요, 굉장히 마음이 평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 비트마인의 엠레브도 지금의 1초반대에 머물 리가 없어요. 그때 추가로 붙게 될 비트마인의 프리미엄까지 고려를 한다면요,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막대한 이더리움의 물량만으로 이거를 스테이킹을 통해서 매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요, 시장이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주가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그 깨달음의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만약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의 이 스테이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한다는 건 현재 이더리움 가격을 약 $4,000로 잡고 본다면 단순 거기에 3, 4%의 수익을 그리시게 될 거잖아요. 하지만 이 이더리움이 만약에 $12,000가 되면요, 사실 같은 3%는요 9%의 수익률로 바뀌게 되겠죠. 왜냐면 이더리움 자체가 3배가 뛰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트마인을 이 가격에 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가 비트마인을 $50나 $60 밑에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자, 현재 비트마인은 187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조만간에 20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했다는 여러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게 너무 뻔한 스토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 또 이더머신 중에 누가 빨리 채권 발행에 성공하느냐도 중요하게 볼 관점일 것 같아요. 단순 스테이킹 수익도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이긴 하지만요, 누가 먼저 전환사채 같은 걸 시장에 내놓고 그로 인해서 왜 큰 기관들이 있죠, 블랙락 같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조달하느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아직까지도 잠잠한 걸 보면요,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 세 회사 모두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이 세 회사 중에서 비트마인만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다 같이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시장을 키워가는 시너지를 서로에게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비트마인이 이렇게 집중받는 이유엔 분명히 샤프링크와 이더머신 같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왜 맥도날드 보면요, 왜 옆에 버거킹이나 다른 햄버거 체인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모두 한 로케이션에 몰려있을 때 오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막 운전해서 어디 멀리 출장 다니면요, 그런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한 곳을 고르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은요, 언제나 맥도날드가 되죠. 이게요, 1등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트마인도요, 다양한 경쟁사들과 함께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맥도날드와 같은 위치에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물론 시장에서 불만도 굉장히 많았었죠. 바로 at the market, ATM, 시장가 발행으로 인해서요, 투자자들의 매도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좀 다양하게 보기로 했으니까 비트마인의 경쟁사인 샤프링크의 자료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샤프링크의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샤프링크가 이더리움 매입 현황과 자본 조달 내역 등을 공개를 해줬어요. 여기 샤프링크 공동 창업자인 조셉 샬롬의 메시지도 있네요. 우리는 트레저리 잘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잘 늘리고 있고 스테이킹 보상도 받고 있고 또 주주가치도 잘 늘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아래 하이라이트도 쭉 보면요, 여기 보면 39,800개의 이더리움 매수, ATM을 통해서 $4,660만 달러 순수익을 조달, 또 평균 이더리움 매입 단가는 $4,531, 총 이더리움 보유량은
83만 7,230개, 약 뭐 36억 달러의 가치. 그리고 여기 6월 2일날 시작된 총 스테이킹 보상으로 이더리움 2,318개. 와우. 그리고 또 뭐 등등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래 표를 보시면 가장 위에 여기 잔고가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더리움을 매입한 수량, 이게 1000개 단위라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74,000개, 뭐 14만 3,000개 등등. 그리고 바로 밑은 그로 인한 스테이킹 보상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더리움 평균 매입 단가가 있죠. 여기 보면 뭐 4,051달러, 4,600달러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여기 ATM Share Issue라고 하는 이 발행된 주식 수죠. 그리고 그 밑에 ATM을 통해서 얻은 순수익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들을 다 발행을 하고 매도를 해서 지금 현재 약 8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현금으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근 투자자들의 빡침 포인트였죠. 왜냐면 그냥 보면 이건 좀 엄청난 숫자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회사가 그냥 현금 확보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만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요, 단순히 뭐 3%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겠죠. 뭐 그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굳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2배, 3배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가격의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처럼 이더리움이 오른다면 그 수익은 현재 3%가 아니라 6%, 9% 뭐 이렇게 몇 배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뭔다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이 ATM 한다고 욕하는 투자자들은요, 지금 본인 좋으라고 회사가 열심히 일해주는 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샤프링크나 비트마인을 지금 엠레브가 떨어진다고 아니면 뭐 9월이라는 이유로 던지는 사람들은요,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매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팔았어야 했다면 7월에 폭등 왔을 때나 아니면 8월에 70달러 근처 갔을 때 팔았어야 했었죠. 이후에 8월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9월 들어서는 점점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도 9월 중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할 거예요. 즉 유동성 환경이 개선이 될 거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괜찮은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뭐 비트마인은 끝났다, 죽은 주식이다 라는 말이 돌고 있는 거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여기 크립토 구두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기는 해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화가 나 있고 그로 인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제 채널에서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제 영상 다 보신 거 맞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바로 톱니입니다. 아마 조 로건의 쇼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조 로건의 방송은요, 어마어마한 대중 노출 효과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톱니가 출연을 함으로써 비트마인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영향은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에게도 따라올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이런 자잘한 뉴스들엔 전혀 관심이 없긴 한데요, 그냥 소식 전달차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게 정말 엄청난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건 아직 시장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톱니의 계속되는 미디어의 노출은요,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성공을 했던 이유도 결국 같은 원리였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세일러가 수년간 각종 방송과 인터뷰를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 내러티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톱니가 이더리움계에서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비트마인은요,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빅 트레이드라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매크로 투자인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짧으면 6개월,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톱니가 하려고 하는 건 어느 작은 회사의 혁신이 아니라요, 이 세계 정세와 이 세계 주식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한 아주 거시적인 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톱니의 비트마인은요, 결국 폭발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저는요, 이 비트마인이 향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한 이 투자자분들은요,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고, 저와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 엄청난 결과물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월 17일, 한국은 9월 18일 새벽 3시요. 연준이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99%, 그냥 100%에 달한다고 하고 있죠. 이건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호재냐 악재냐라고 나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위험 자산들에게는 호재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겁에 질려서 이 보유한 자산을 팔고 있어요. 결국 데이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현재 비트마인이 무서운 속도로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유량이 정말 이더리움 5% 연금술 전략인 600만 이더리움까지 늘어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그때가 되면요, 이 스테이킹 수익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실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겠죠.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실 오늘 바라보면요, 이 엠레브나 순자산가치 따위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하는 거겠죠. 톱니가 하고 있는 건 결국 미래의 인터넷과 AI의 기반이 될 유일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가 좀 힘들리더라도 지금 그냥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어떠한 광신도처럼 이 회사를 과장시켜서 하나의 하이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은 명백히 좋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지만 1, 2개월 살짝 보유해놓고 이거 조금 흔들린다고 불안해 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진짜 결과물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요, 이 이더리움의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지금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마인과 또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이 어떠한 횡보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